안녕하세요. 도던의 답장입니다. 누군가의 독백이 누군가 끼어들고 싶은 대화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답장해드리는 콘텐츠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연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여러분들이랑 나누면 괜찮을 것 같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내 인생을 방해하는 친구들을 손절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이 일을 말씀드리는 배경에는 저의 가게 일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 친구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여가 시간 때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일상적으로나 학교에서나 뭐 어디서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면 시간 낭비라고 좀 강하게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무언가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건 아니다 라고 탁탁 말하는데 중요한 건 그 강도가 조금 세가지고 가끔은 내가 성격이 너무 좀 욱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저한테 좀 이야기를 터놓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같이 일을 했었던 분들이랑도 일을 마칠 때 이 직장에 대해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맞지 않아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나왔다고 해요. 사실 똑부러지죠. 이런 거 되게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성격이 저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 특히 20대 초중반에 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던의 답장 같은 경우에는 저의 20대 초반 중반에게 바치는 내용이기도 해요. 저는 저한테 막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면 진짜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내 시간이 그냥 살살 녹는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 사람이 괜찮다 괜찮지 않다를 보통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 가치가 높지 않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다른 사람들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좀 사람벽이 심하고 특히나 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꼭 가서 한마디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저의 생각이지만 누구누구 씨 나이 때는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강한 말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끝내면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짜 정말 단편적으로 내 인생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나의 경우에만 정말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잘못을 해서 내가 한마디를 해야 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나한테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나한테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은 내가 분노했었던 어떤 행동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되게 반복하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1년에 가지고 있는 행동과 습관들을 나 때문에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내가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정말 이기적이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걸 굳이 내가 바꿔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해요. 내가 이걸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랑 관계가 오히려 틀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이 사람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바꿨어야 하는 내용이고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바꿔주지 못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 때문에 되게 고통받고 있거나 진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되게 별로야 손절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 거였으면은 사실 저는 이게 가정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1, 2차적인 인간관계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바꿔주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 바꿔준다 손 쳐도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친구한테 말한 해결 방법은 손절은 치지 말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철퇴를 내리고 끝내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정말 무던히도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정말 말을 하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말을 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저는 카톡 익십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치근덕거리거나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었을 때 앞으로 이 사람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 것 정도가 굉장히 적당한 수준에서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시기를 대변할 만한 인연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별로고 지금 나랑 맞지 않고 전에 나랑 잘 맞았는데 지금은 나랑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절에, 그러니까 나랑 잘 맞았던 시절 그리고 나의 어떤 특정 시기를 함께 했었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는 엄청난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제 이런 인연의 경우에는 막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거 찾아봤었는데 이게 불가 용어래요. 그래서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될 인연은 만나게 되고 무진장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나지 못한다는 건데, 처음부터 나랑 굉장히 안 맞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소리 해주고 싶든 아니면 전에는 정말 잘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아서 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모두 나와 특정한 시간대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의 성장을 그 사람들 덕분에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보면은 되게 고등학교 때 텐션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남고로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면은 되게 그냥 유치한 욕 같은 거 하고 막 유치한 게임 얘기 같은 거 하고 막 유치한 드립 치고 놀고 그러고, 대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은 대학교 때 술 마셨을 때 텐션, 그리고 지금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때 그런 텐션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과 태도로 대부분 그 사람을 쭉 대하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 나의 첫 만남이 앞으로 그 사람이 나를 대할 태도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요. 저도 막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뭐 하다 보면 지금 유튜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죠? 그렇게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저를 고등학교 때 저로 기억을 해서 텐션을 내지 않고 지금 저를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바탕으로 첫 만남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된 인상대로 대부분 관계에서 이 사람을 대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이 있을 때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내가 변하게 되었을 때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이랑 요즘 이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 사람이 내가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나를 지켜보면은 아, 내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이런 캐릭터였구나, 지금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날 땐 이런 캐릭터구나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은 물론이고, 점점 내가 무언가 이루어 놓은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발전 상황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절 인연이 중요한 이유는 내 기억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특히 이거를 군대 나왔던, 이제 군대 같이 부대에 나와 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기를 하는 도던의 답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저도, 그리고 원래 닭가슴살 리뷰를 주로 했었던 도던이라는 캐릭터도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22살, 20살의 저에게 이런 거를 나중에 할 것이라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통 기억을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런 기억들을 옛날 시절 인연들이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내가 요즘 이런 거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기억을 못했는데 아, 맞다, 너 이런 거 관심 있었잖아, 너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말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내가 과거에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런 축적지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시절 인연들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어리광을 부릴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제가 이제 곧 30이거든요. 제가 며칠 지나면 이제 30살인데 30살이 되어가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상대가 많이 없어져요. 이제 뭐 가정을 꾸리고 뭐 아빠로서 부모로서 이런 것들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나이대에서 새로 만나게 되는 관계에게 나의 어떤 고통을 토로하고 막 어리광을 부리고 좀 뭔가 어린 듯한 그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의 어린 시절을 함께 공유했던 친구들이랑 그런 게 반대로 가능하죠. 지금 당장 나랑 뭔가 맞지 않고, 특히 군대 인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많이 손절을 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죠. 뭐 만나게 되면은 군대 얘기밖에 하지 않아서 좀 이런 게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저도 손절을 쳐야 되면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저를 기억해주고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해준다라는 것의 가치가 내가 점점 이렇게 왕성하고 활발해지고 이런 시기를 지나서 조금씩 페이스가
박자가 쳐지고 이제 수그러지는 시기에 인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첫 번째는 시절 인연이 중요해서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진짜 저 이제 학창시절 때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제가 뭐 모두가 그렇듯이 학창시절에는 나랑 좋은 관계였던 사람이 있고 반대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씩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왕따를 시켜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왕따가 막 이렇게 40명에서 한 명을 왕따 시켜서 내가 40분의 1의 왕따가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일진이 되어서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3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 같은 무리들 속에서 누군가와의 좀 소원해지고 그 무리에서 내가 뭔가 좀 배제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은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모두가 한 번씩은 왕따를 당해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저랑 관계가 가깝고 관계가 먼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학창시절을 많이 훌쩍 뛰어넘고 나서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손절을 치고 싶은 옛날엔 나랑 친했었는데 지금 좀 시원찮고 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서 손절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에도 지금처럼 이상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건 섣부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관계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연락을 무시하는 정도로 짧게 그냥 답을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되게 짧게 단답으로 대답을 하거나 그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한 소리를 지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읽고서 그냥 넘겨버리는 흔히 말하는 익십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나의 분노의 상한치를 훨씬 넘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한마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길 좀 권해요. 현재 너와 나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말이 전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말 자체가 좀 일반적이진 않아서 상대방도 좀 주의 깊게 들을 거고요. 뭐 현재 너와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너랑 나랑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기는 힘든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면은 너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게 될 때 크게 무리 없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만두고 싶은 걸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내가 바뀌어서 이 사람이 예전만큼 좋아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바뀐 건지 이 사람이 바뀐 건지 내가 바뀐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사람이 바뀐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대부분 이런 단절의 상황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이런 걸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너와 나와 맞지 않다라는 말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현명하고 딱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방해하는 친구들을 손절하면 안 되는 이유, 마지막 이유는 나에게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고 뭔가 우리가 손절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랑 관계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이 인간의 뇌랑 되게 닮아 있잖아요. 저는 인간의 뇌랑 닮아 있는 거를 넘어서 인간의 인생과도 되게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연속적인 선택을 하면 그 선택과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고 사람들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저한테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맞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적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맞는 사람만 내 인생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안 좋은 말로 하자면 나는 이제 나 같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과 섣불리 관계를 끊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굳이 막 그렇게 끈덕지게 계속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도 나의 인간관계 다양성에 충분히 유익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좁고 깊은 인간관계는 인간의 만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나랑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내 의식은 고양되고
스트레스는 줄어들어요. 근데 반대로 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건 나의 그 적응력 자체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인간의 면역이 약해지는 게 그 되게 조그마한 스트레스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면역이 확 약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막 무균실이나 이런 데 있으면 오히려 좀 면역이 떨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만약에 통제가 가능하다면 내가 이 사람과의 연락을 막 의무적으로 뭔가 관계를 가져가는 순간 막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앞으로 나한테 인간관계적으로 다가올 어떤 풍파에 있어서 이 사람들, 나랑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걸로 나의 면역을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고난이나 재앙보다도 이런 나랑 다름에서 오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쉽게 마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들을 줘서 나의 인간관계에 대한 면역을 보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친구들을 손절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강한 말로 상처 줘서 끝내면 좋을 게 없다. 왜냐면 이 사람이 현재 이랬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강한 단도리를 칠 때는 현재의 너와 내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절 인연이 가지는 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시절, 나의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만나는 사람들과 옛날에 만났었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감각할 수 있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한테도 만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을 방해하는 친구들을 손절까지는 굳이 아니어도 뭐 무시 정도는 해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제 주변에서 뭐 도덕은 못 참지 막 이런 말 들을 정도로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고 확실히 못 받고, 이게 관계를 확 끊어내고 막 이런 걸로도 주변 친구들한테 이게 좀 넌 단점이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관계들을 끊다 보니까 이런 단절을 하면서 오는 고통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관계를 끊는다는 건 이 시간을 함께 했었던 친구들과 다시 이 시간을 추억할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이 사람과 나와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끊는다는 거는 전 사실 요즘 만들어내는 그런 통쾌한 마케팅들의 어떤 상술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사실 속 시원하긴 한데 이게 정말 뒤돌아봐서 속이 시원한가라고 하면은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속 시원한 것보다 속이 좀 더 아픈 게 전 개인적으로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게 끊어내야 될 정도로 내 인생에서 정말 사회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끊는 게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뭐 보류하는 정도로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세상에 내던졌지만 대화가 되어 살아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제가 답변을 남길 수 있는 종류의 주제라면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 하루와 가진 무게만큼 가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